물질 지구에서 핏줄로 연결된 가족은 전생의 인과에 따라 이미 결정지어진 환경이다. 지구에 내려와 눈을 떠보니 이분은 나의 부모님이라고 결정지어졌다. 어떤 이는 친부모를 만나고, 어떤 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떤 이는 남의 손에 키워지기도 한다. 아기일 때는 나의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서 나를 양육할 사람이 정해진다. 아기 때는 철저히 하늘의 운명에 따라 인연이 정해진다. 자신의 의지가 일정 부분 개입된 유일하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인연이 바로 배우자이다. 물론 옛날에는 결혼 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배우자를 직접 선택해 주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조차도 전생의 인과관계에 의한 카르마적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의 시대는 업을 짓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업을 푸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카르마에 의해 인연을 선택한다. 자신이 선택한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카르마에 끌려 들어가며 이전 전생에 얽혀있던 고리들을 풀 수 있는 상황극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부묘는 이미 깔린 판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연들은 자신이 맞추어야 할 조각들이 주어지는 셈이다. 지금의 시대는 자신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시대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꼭두각시로 사는 시대도 아니다. 그래서 옛날과는 다르게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책임의식이 따르기 마련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여자든 남자든 인생의 향방이 바뀌는 계기는 바로 배우자 인연을 만나면서부터이다. 배우자와 한 길로 합을 맞추어 걸어가면 상생의 흐름으로 흘러가겠지만 합이 맞지 않아 다른 길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엔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혼이 죄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혼이 죄가 아닌 시절이다. 지금의 시대는 카르마의 고리가 옅어지고 가벼워지면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시대이다. 운의 향방이 갈라질 때는 인연이 들어온다. 인연을 만나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좌절기를 만나기도 한다. 즉 인연에 의해 자신의 운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사건 사고도 인연을 통해 들어오고 운의 흥망도 망함도 인연을 타고 들어온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만날 때는 무척 잘해주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썩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진국인 사람도 있다. 지금 당장 모습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알 수 있다. 학생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은 확연하게 달라져 버린다. 반대로 남자도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의 진폭이 달라진다. 즉 사람은 인연을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수렁으로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인연이 중요한 것이다.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운의 변화기에 들었다는 징조이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인연을 몇몇 만난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신을 간절히 찾을 때 신은 우리에게 인연을 보내준다. 물론 이때 테스트도 함께 들어온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는 인연도 있고 반대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인연도 있다. 당신은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인연들을 만났는가?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인간사가 인연과 인연이 만나서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인연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내가 어떤 시기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는지 돌이켜보면 자신의 의식 상태에 따라 그에 걸맞은 인연이 오차없이 들어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가로막힌 벽에서 나를 이끌어줄 인연을 만났다는 것은 그 당사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바뀌고자 하는 의지를 내었기 때문에 신랄 같은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이고, 인생의 수렁에서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계속 욕심과 집착을 부린다면 나를 더욱 수렁으로 빠뜨릴 인연을 선택하게 된다. 감금과 이동 또한 인연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어떤 인연을 만났는데 그 인연을 만나면서 감금이 시작되었다면 상대 에너지에 강하게 지배를 받으면서 묶이기 때문에 감금이 되는 것이다. 이때는 상대의 에너지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종속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 공부 중인 사람 혹은 심패를 경험하고 다시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에 종속되어 에너지 질량을 채워야 한다. 감금은 일종의 에너지를 채우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내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를 받는 개념인데 한편으로는 감금처럼 보이기도 한다. 감금을 시키는 인연과 감금을 당하는 인연 모두 특정 에너지에 묶여 있는 상태이다. 비슷하기 때문에 만난 것이고 함께 감금의 시간에 접어든 것이다. 감금의 시간은 에너지를 숙식하는 시기로 펼치기보다는 내면을 다스리는 공부의 시간이다. 반대로 상대가 잘 뻗어나가는 때에 그 에너지권에 합류를 하게 되면 나 또한 상대의 큰 기운에 영향을 받아 함께 뻗어나가게 된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이 결혼 인연을 선택할 때 극점에서 에너지가 꺾이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상승할 날보다 하락할 날이 더 많은 사람을 선택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겉으로 보기에는 현재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치자면 상한가 쳤을 때 구매하는 패턴이다. 이때 상대 인연을 붙잡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조금 살다 보면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집안은 풍지박산나고 점점 하락길로 접어든다. 만약 이때를 못 견디고 뛰쳐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보는 눈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에너지 극점을 친 사람을 또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에 또 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매번 상한가 친 주식만 구매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인생의 그래프가 상승점에서 꺾일 때의 인연만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꼭 있다. 이 또한 본인의 욕심이 좌초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벌을 처절하게 받고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 인연에 의한 감금은 자신의 문제점을 함께 찾아보라는 시그널이다. 인연을 선택할 때 자신의 욕심과 망상이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마음을 분석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나의 눈이 밝으면 상대가 잘 보이고 나의 눈이 어두우면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나의 눈이 어두울 때에는 인연에 의해 감금되어 스스로의 문제점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를 해야 한다. 사람의 이동 또한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 특히 외국에 나갈 때는 인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전생의 기억으로 여기저기 떠돌게 된다. 과거에는 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매우 안 좋게 생각했다. 조상의 털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크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마살은 안 좋은 것이었다면 지금의 역마살은 세계 곳곳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종종 여기저기 세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새로운 곳을 탐험할 수 있는 용기와 더불어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에 더더욱 부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많은 지역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자신이 받아들인 정보를 나누어 줄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정보 전달자이자 마치 혈액을 이동시키듯 정보를 이동시키고 전달하는 전령에 해당된다. 전령은 가벼워야 한다. 뭔가 생각이 가벼워야 하고 어디에도 매이지 말아야 한다. 생각이 굳어지지도 말며 몸이 굳어져서도 안 된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새로운 문물을 접하기 때문에 언제든 어떤 정보든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사람들이다.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커다란 힘에 의해 움직이는데 때로는 신의 움직임에 몸을 실어 움직이기도 한다. 역마살이 있는 사람과 인연이 되면 그 역마살로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나 감금이 있는 사람은 함께 감금될 것이다. 물론 조직의 상하관계이면 이만큼 좋은 포지션은 없지만 부부나 연인의 관계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여기에서 만약 역마살 있는 사람과 감금인 사람이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엔 기운 큰 사람 쪽으로 끌려간다. 즉 기운 큰 사람이 역마살이 강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테이고 기운 큰 사람이 감금이면 함께 감금된다.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정보를 물어오는 사람이고 감금이 있는 사람은 정보를 통합하는 사람이다. 이 둘은 조직의 상하관계로 만나야 좋다. 그러나 연인 관계에서 한 명은 역마가 있고 한 명이 감금이라면 동등한 입장에서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란 어렵다. 반대로 서로 함께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기운이 큰 감금인 사람을 역마살에 있는 사람이 조금씩 바깥 세상으로 끌어내주게 된다. 인연과 인연이 만나는 것은 서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길을 갈 때는 서로의 것을 조금씩 양보해야만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인연을 선택할 때에는 명분을 바르게 잡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 삶의 방향과 상대 삶의 방향을 살펴봐야 한다. 목적지가 다르면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려 하기 때문이다. 인연을 선택할 때는 상대의 근기를 살펴봐야 한다. 이 사람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념과 의지가 있는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이념과 목표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사람의 운명은 오르막과 내리막 곡선을 치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리란 보장 없고 지금 못 나간다고 계속 못 나간다는 보장 없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살펴서 서로 도우면서 길을 걷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 덕을 보려고만 하지 상대에게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인연과 인연이 만나는 것은 운명과 운명이 만나는 것이다. 운명과 운명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는 두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내 운명으로 안 되는 것을 상대 운명의 도움을 받아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연을 만나면서 운이 상승하기도 하고 운이 하락하기도 한다. 어떤 인연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어떤 인연과 엮여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인연의 만남은 운과 함께 들어온다. 내 인생의 운이 꽃이 피는 때를 만나니 운이 발복한 것이다. 운이 발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운이 발복한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재능과 능력이 오랜 담금질을 통해 비로소 꽃을 피우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언제 운이 발복할까? 운이 발복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또는 잘 빚어진 외모로 일찍부터 운이 발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담금질 속에서 서서히 운이 피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운이 발복하는 시기는 다 다르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스스로 뽐내길 좋아하는 사람은 일찍 운이 발복하는 반면에 수줍음이 많고 신중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발복한다. 즉 각자 자신의 기운과 성격에 따라 운이 발복하는 시기가 다 달라진다. 어릴 적 운이 발복하는 경우 부모의 공덕이 7화를 차지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총명함, 외모, 재능 등이 어려서부터 빛을 발하는 경우이고 부모의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현재 운이 발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까? 각종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재능이나 얼굴이 드러나면 일단 운이 발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방송을 탔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뽐내거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즉, 꽃이 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뜻이고, 이때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다. 꽃이 잘 피었는지, 어떤 향기가 나는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동안 쌓아온 재능의 결과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무대 위에 오르는 것이다. 지금 시대는 방송을 타서 인기를 타면 사람이 모이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다. 인기와 광을 얻으면 돈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발복한다는 것은 재물도 함께 들어온다는 것을 뜻한다. 방송계에 몸담은 PD나 감독 혹은 제작자들은 사람을 물색한다. 꽃이 아름답게 필 가능성이 있는 사람 혹은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어떤 끼나 재능이 보일 때, 인기를 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돈이 된다고 판단될 때 그 사람을 캐스팅한다. 물론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뚜껑을 열었는데 인기를 확 타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운이 크게 발복할 때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들 눈에 들기가 쉽다. 신기가 있는 사람은 신이 가끔씩 발동하기 때문에 이들 눈에 들기 쉬운 것이다. 만약 운이 발복할 때가 안 된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TV에 나올 기회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묻히고 만다. 즉 사람을 끌 매력이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운이 발복한 사람은 인기와 광을 함께 얻는다. 예를 들어 현재 잘 나가는 배우들은 좋은 작품을 만나서 운이 크게 발복한 케이스이다. 이때 작품을 쓴 작가, 감독, 배우 모두 함께 운이 발복하기 때문에 인연의 힘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즉 신의 힘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이 발복한다는 것은 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이 움직이면 사람과 돈이 따라 들어온다. 그래서 발복했다는 것은 신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와 연결된 다른 신들의 움직임도 촉발하게 된다. 신들의 움직임이 촉발되면 인간계에서는 인연의 이동이 시작된다. 그래서 운이 발복할 때는 나를 이끌어줄 인연이 들어오게 되는 원리이다. 운이 발복할 때는 운이 발복하는 사람끼리 함께 모이기 시작한다. 하나의 중심되는 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와 연결된 신들을 깨우기 시작하며 그렇게 전체 인연의 판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론 인연과 인연을 연결시키고 인연의 판에서는 빠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운이 발복할 때가 아니라서 그 무리의 인연의 판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방송계는 운의 발복과 운의 하락을 금방금방 볼 수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에게 대본을 주었더니 그 연예인이 거절하고 다른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 드라마가 대박이 난 경우 과연 처음 대본을 받았던 연예인이 그 역을 맡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 연예인이 운이 발복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 배역을 거절할 것이며 설령 그 드라마의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 드라마는 뜨지 못한다. 운이 하락할 때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잘 서지 않고 또 욕심을 부리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운이 발복한 연예인과 운이 발복한 작가 및 PD 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큰 운에 묻혀가면 어느 정도 큰 빚에 광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운이 작은 사람은 기운이 큰 사람이 발복할 때 함께 묻혀가면 된다.
그래서 성공한 주연 옆에 성공한 조연이 있는 것이고 드라마가 크게 한번 뜨면 조연들도 따라서 성공한다. 방송 매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대이다. 이 무대에 올라간다는 것은 나를 알리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이고 이때 나의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인기와 광 그리고 돈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너도 나도 연예인인 이유이다.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부의 길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운이 발복할 때는 귀인이 들어오고 운이 하락할 때는 악연이 들어온다. 귀인은 나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고 악연은 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다. 사실 귀인과 악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귀인의 역할은 네가 잘 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파란 신호등이고 악인의 역할은 잠시 멈추어 너를 다시 점검하라는 빨간 신호등이다. 닮아가는 인연. 가끔 길을 걷다 보면 똑같은 기운을 가진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한 사무실의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같은 하루 일과를 보내다 보면 서로 다르게 생긴 사람도 서로 비슷하게 닮아가게 된다. 한 무리의 회사원들, 한 무리의 학원생들이 무리지어 지나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한 그룹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같은 에너지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IT 개발자들과 고등학교 학원생들은 비슷한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생각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비슷한 에너지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른 얼굴에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어도 한 그룹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비슷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혈육이 아닌 부부가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면 서로 다른 얼굴이 명확히 드러난다. 부부가 함께 밥을 먹고 있어도 생각은 각자 딴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부부보다 오랜 시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끼리 더 닮아 있다. 물론 똑같은 기운에 닮은 부부들도 많다. 동료끼리는 서로 말이 통해 회사를 마치고도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반해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는 각자 다른 생각 속에서 몸만 동거하는 부부들이 많다. 서로 생각을 공유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깃거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분리되면 기운이 분리되고 기운이 분리되면 몸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생각이 비슷하면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생각이 다르면 점차 가는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차가 평행선을 달리다가도 목적지가 다르면 각자의 방향대로 분리되게 마련이듯 사람도 서로의 생각과 사상이 다르면 점점 분리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분리된다. 혈육을 잇는 시대가 점점 지나고 있고 이제는 혈육이 아니라 정신과 사상을 잇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혈육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혈육이 아니더라도 생각이 같으면 가족보다도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지금은 점점 혈육의 개념이 해체되고 있고 비슷한 생각,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혈육의 자식이 가문의 대를 잇는 시대가 아니라 정신의 사상을 잇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가문의 유산을 물려줄 때 생각이 다른 자식에게 물려주면 다 날리게 되어 있다. 가문의 유산을 피가 섞인 혈통에게 물려주는 시대는 끝이 났다. 생각과 사상이 비슷하면 서로 닮아간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려 하는 것이고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것이다.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어느 날 문득 상대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복제하며 성장해 나간다. 인연은 운명을 좌우한다. 인연이 내미는 손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물론 그 인연을 선택하게끔 환경이 몰고 가겠지만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인연이 내미는 손을 잡는 순간 새로운 운명이 펼쳐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연을 함부로 맺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인연 맺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욕심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에 따른 뒷감당도 내 몫으로 남는다. 나에게 다가온 인연이 나를 살리는 인연인가? 나를 죽이는 인연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인연과 인연이 만나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힘든 위기에서 귀인을 만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갈 때 인연을 잘못 만나 하락의 길로 접어든다. 물론 자신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인연이 들어온다. 인연을 알아보는 것은 본인의 안목에 따라 인연을 알아보는 것이다. 무언가에 강하게 씌었다면 그 씌인 에너지에 합당한 인연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파국으로 떨어질 때는 파국으로 이끌 인연이 들어오는 것이다. 하늘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인연의 세팅이다. 힘든 순간에 하늘은 항상 인연을 보내준다. 나를 살려줄 하늘의 배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끈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인연을 못 알아보고 자신의 고집대로 흘러간다. 인연을 보내주어 운명의 틀에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카르마 관성대로 선택하고 흘러간다. 인연을 보내주는 것은 하늘이 하지만 인연의 손을 잡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손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현재 자신을 묶고 있는 환경을 탈출하려면 인연의 도움을 얻어야 비로소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인연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 곳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고 도리어 먼 곳에 있을 줄 알고 찾아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가까운 것, 바로 내 주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라면서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정작 가까운 인연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왜일까? 그것은 만족이나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수준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치가 높은 인연을 찾기 때문에 가까운 것이 안 보이는 것이다. 인연에는 단계라는 것이 있다. 이 정도의 인연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인연을 만날 수 있다. 현재 자기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인연은 뒤로 한 채 더 나은 인연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때는 상대의 인연의 급수를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상태부터 살펴봐야 한다. 자신의 상태가 안 보이면 주변의 귀인도 안 보이는 법이다. 사람마다 현재의 시간에 주어진 인연이 있다. 지금 순간에 주어진 인연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인연인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인연에게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즉 에너지를 받을 인연과 에너지를 내어줄 인연이 함께 세팅되어 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내가 도와줄 부분이 몇 프로가 있고 내가 받을 부분이 몇 프로가 존재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 서로 균형적인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로 들어오는 경우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서 엮어진다. 그러나 한쪽은 내려주고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상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내가 친구를 사귈 것인지 아니면 선생을 찾을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친구를 사귈 것이라면 상대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내가 채워주면서 관계성을 맺으면 되고 선생을 찾는 것이라면 내가 내려받을 생각을 하면서 만나야 한다. 따라서 인연을 찾을 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함이라면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서 갑을 관계로 묶일 각오를 하고 만나야 한다. 친구를 사귈 때는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맹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이미 친구 관계는 아니다. 상대도 부족한 것이 있고 나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라면 친구 관계가 형성되지만 한쪽은 부족한 것이 없고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이때는 친구라 할 수 없다. 사람이 인연을 찾아갈 때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만나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 배우는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사실 가까운 곳에 포진해 있는데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필요한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가까운 곳에 반드시 해답이 있다. 파랑새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주위에 있다. 학교에 다니든 어떤 단체에 들어가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을 알아가며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누군가는 애써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귀기도 한다. 어떤 이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목적성 때문에 만나서 친해지기도 한다. 친해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만남이 좋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만남의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 이유이기 때문이다. 처음 몇 번의 만남을 가질 때 이 사람과 내가 함께 가야 할 사람인지를 타진해 보아야 한다. 상대가 가고자 하는 길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같다면 만남은 계속 이어지지만 인생에 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언젠가는 헤어지기 마련이다.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도 받기도 하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동반자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맞는 사람을 사귀려 한다. 한창 배울 나이에는 주어지는 사람과 잘 사귀어야 한다. 이때는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보면서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분별력이 생기면 나이에 맞게 사람 보는 안목 또한 길러야 한다. 안목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생기는 연륜이기도 하다. 안목이 생기면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정해진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서로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를 통해서 얻고 상대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서로 도와야만 하는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쉬운 듯 보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 혹은 사귀어 보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호기심에 의해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정보를 모두 흡수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다. 외로워서 사람을 사귀는 사람도 있다. 외로워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기운이 현저히 떨어져 있을 때이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더 파국으로 빠지기도 한다. 외로움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깊이 들어가 나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나중에 나올 때는 원망 아닌 원망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운이 떨어져서 바닥일 때는 함부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에너지를 채워서 기운이 좋아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마련이다. 처음 겉모습만 보고 사람 좋아 보인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안 좋은 모습을 보았다고 돌아서는 것도 그다지 좋은 판단은 아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사귀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하고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 어찌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귀겠는가? 조금씩 못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다. 상대가 완벽하길 바라는 것은 당신의 욕심이다. 사람을 사귀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탓하지 말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남의 친구, 남의 애인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